세피아 편에서 소위 말하는 M생 도살 작품들, 자아에 대한 모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DC 인사이드 특유의 패배주의적 감성의 작품을 소개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기파괴적 작품들을 왜 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해드리지 못했죠. 오늘도 간략히 DC 인사이드 카얀겔의 작품을 살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러 가봅시다. 끔베님의 꿈의 선고입니다. 판사가 보폭을 든 채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피고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 이곳에 오게 되었소. 주인공은 억울하다는 듯 판사에게 묻죠. 죄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쏠 아다인 죄. 판사는 주인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들 의향은 있는 거요? 아니 당연히 있었으면 하죠. 근데 저는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못 사귀는 거라서. 이 대답을 들은 판사는 꾸짖듯 주인공을 지적합니다. 틀렸소. 피고는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의지가 없는 거요. 주인공은 그에 맞서서 당당히 대답하죠. 전 호비, 탈모, 고졸, 무지, 씹덕입니다. 세상 어느 여자가 저 같은 거랑 어울리고 싶어 할까요? 판사는 그 대답을 듣고도 한 번 더 그에게 질문합니다. 피고는 자기 개발을 시도한 적은 있어? 6개월 전에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나갔어? 지금까지 5번? 6번? 그걸 시도라고 부르기엔 민망하다고 생각 안 하시오? 주인공은 나지막히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애초에 시도해봤자 안 되는걸요. 전 알고 있어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납득이 안 된다는 듯 이야기하죠. 아니 그리고 제가 모쏠 아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거든요. 이게 재판을 할 사유가 되는 건가요? 판사는 그에게 다시금 되묻습니다. 당신에게는 레종데르트 존재의 이유가 있어? 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부류의 인간이라서 왜 태어났냐, 왜 사냐 같은 질문에 얻어맞을 때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판사는 그런 그에게 쐐기를 박듯 묻죠. 왜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요? 하수구에 흘러가는 해파리 마냥 사는 이유가 뭐냔 말이요. 주인공은 그 얘기에 마음이 북받쳤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당신네들에게 피해라도 주나?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산다고 해서 당신네들에게 피해라도 주냔 말이야. 당신들은 애인과 사랑을 나누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즐거운 취미생활을 영위하잖아. 난 그렇게 못할 뿐이야. 난 이런 인간일 뿐이라고. 이생을 위한 노력 따윈 너희들이나 실컷 해. 한바탕 열변을 쏟아낸 주인공 앞에서 판사가 관중들에게 한 가지를 명합니다. 다들 로브를 벗으시오. 그리고 주인공은 로브한 그들의 모습에 당황하죠. 그 사람들은 수많은 나였으니까요. 본 재판관은 20년 뒤의 피고요. 피고는 현재 본인의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소? 웃기지 마시오. 20년 후엔 진짜 지옥이 펼쳐질 터이니 저기 피고의 미래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 수많은 나들이 나에게 항의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네가 운동을 하지 않은 탓에 고도 비만이 되었어. 적금을 해뒀어야지. 벌써 빚이 5천이야. 주인공은 그들에게 외려 화를 내죠. 아니야, 아니라고. 그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그에게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난 15년 전에 너다. 장래 희망은 만화가. 하지만 지금 네 녀석의 모습을 보니 만화가보다는 불황자를 지망하는 것이 나을 것 같군. 난 서점에 참고서를 사들고 가던 18살의 너다. 넌 명문대 정문을 박살내겠다. 내 다짐을 박살냈다. 난 6개월 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너다. 내가 들어야 할 것은 덤벨이 아니라 생명보험이었고 끊어야 할 것은 헬스장 이용권이 아니라 내 목숨이었군. 이 모든 말 속에서 판사는 그에게 선고합니다. 피고는 과거에 품었던 결의와 희망 또한 무참히 밟았으며 미래에 수복 불가능한 막심한 피해를 끼쳤소. 따라서 과거와 미래의 나 일동은 피고 즉 현재의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바요. 주인공은 머리를 부여잡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공범이야. 공범이라고. 그 말을 들은 판사는 안쓰럽다는 듯 주인공을 쳐다보며 그게 다요? 내팽개쳐진 꿈들에게 구하는 마지막 유언이란 게 고작 그것뿐이란 말이오 라고 말하며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형장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것은 한 노인 60년 이후의 자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미래의 그에게 물어보죠. 60년 후에 저는 무엇을 이루었나요? 아무것도. 60년 후에 자네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다네. 그의 도끼가 주인공을 가르려는 찰나 주인공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잠시 앉아서 생각하죠. 악몽에서 깨어났다 라는 표현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고개를 숙인 주인공을 뒤로하고 카툰 현지 갤러리 끔베님의 단편 꿈의 선고는 마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초반에는 주인공이 왜 연애와 섹스를 시도하지 못했는지 혹은 그것을 하려는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이 대립하듯 나옵니다. 재판장이 주인공에게 꾸짖듯 말하죠. 노력하지 않는 자는 타고난 자를 부러워할 자격조차 없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런 재판장의 말에 맞받아칩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며 연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그들처럼 될 수가 없다 라고요. 이런 대립이 이어진 후 이 작품에서는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라도 주냐? 라는 말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결국 스스로가 좀먹고 있었던 것은 현재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 미래의 자신이라는 피해자들이라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작품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한 의도기도 하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모쏠 아다인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약간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의 죄는 리비도, 성욕이란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죄겠죠. 매우 원초적인 수준인 리비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연애와 섹스를 포기한 것, 즉 리비도를 포기한 것을 보고 리비도를 억압한 당신은 대체 그것을 무엇으로 승화했는가? 자연스럽게 승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흘러가죠. 주인공은 억압된 성욕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승하책으로 헬스장에 가서 몸을 가꾸는 행동을 하려다가도 실패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직업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리비도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고졸무직 씹더 호비 탈모라서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설명할 뿐, 꿈의 선고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은 원초와의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인간이 그곳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즉 방어 기제를 어떻게 발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비도 혹은 원초와의 충동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왜 공포스러운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하루 종일 설명했던 적절한 때 시간을 놓쳐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포, 이것이 실은 우리의 원초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포거든요. 이런 설명 없이도 여러분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꿈의 선고에서는 더 예쁜 말로 표현해서 레종데르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M생도살이라 불리는 DC 특유의 패배주의적인 작품들이 바로 원초와의 공포를 피하려는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견 납득이 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본능적인 욕구의 결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왜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풀 수 있지? 오히려 원초와의 억압을 스스로 찔러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어 기제란 것은 그 주제를 의도적으로 부정해버리기, 예를 들면 섹스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듯이 행동하거나 원초와의 충동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자신에게는 성욕이 없다는 양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원초와의 공포와 충동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채찍질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죠. 우리의 원초와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3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의외로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방법들일 거예요. 마조이즘은 피약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고통을 받으면 흥분하는 성이죠. 물론 마조이즘은 근본이 성애, 섹스에 대한 이야기지만 심리, 무의식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보이기 시작하며 어느 사람이든 이런 심리는 어느 정도 존재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 역시도 마조이즘적인 행태로 설명할 수 있죠. 누구나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찔러댈 때가 있고, 저같이 불편하고 기분 나쁜 감정을 찌르고 헤집어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느 정도 즐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마조이스트들 같으니 사람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이야 고통을 느끼거나 모멸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쾌감을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마조이즘적 심리에 대한 해석은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할 권리를 내버리고 굴복 혹은 굴종함으로써 중압감에서 해방되는 것, 즉 책임감을 벗어던지는 능동성의 포기로 인한 홀가분함을 즐기는 것이란 해석이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받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공포를 제어하려는 욕구라는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소위 말하는 서브미시브, 피지배욕에 대한 이야기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두 번째 해석이 제게는 마조이즘을 더 설명해주는 것 같더군요. 즉 우리가 M생도살형 패배주의 작품을 보는 이유는 현실에서의 제어할 수 없는 진짜 공포를 잊거나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형태로 공포를 재현해둔 자기 파괴적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인 거죠. 마치 약화된 병균을 스스로에게 주입해서 이후의 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백신처럼요. 우리가 이런 자아를 파괴하는 작품들을 보는 이유는 어느 순간 실제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즉 진짜로 우리의 삶이 실패해버린다면 어쩌지? 라는 공포를 살짝 맛보면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심리 방어책이라는 것이죠. 마조이즘은 자기 파괴를 정지해서 투영하는 일종의 예방책 혹은 대비책이라면 아예 자기 파괴적 행동 자체가 쾌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해나 알코올 중독 혹은 섭식장애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대처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령 능력이 부족해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나 이상형에 닿을 만큼 가꾸지 못한 스스로의 외모 같은 대처 불가의 압박에서 더 노력하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아예 나는 포기할란다 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루 더 하는 인간보다는 어차피 안 될 것이니 시험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가꾸기보다는 폭식을 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파괴적 행동일 것입니다. 꿈의 선고에서도 주인공은 어느 정도 자기 파괴적 행동에 양상을 보이죠. 이런 자기 파괴적 행동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가령 삶 전체에 깔린 패배주의나 냉소주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파괴하기 위한 자해 혹은 자살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희망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양,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이 약간이나마 존재하는 것은 아예 희망이 없어지는 것보다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희망 고문이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작품들을 보는 이유는 그런 작품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내 미래는 저런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을 내면화해 자신의 원초와의 욕구를 강제로 쑤셔넣는 것에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의 욕구라는 것은 충족될 희망조차 없다. 원초와에게 약간의 희망이라도 보여주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자기 파괴를 내면화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아예 붕괴시키려는 인간의 모습, 당연히 정신건강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은근히 즐거운 일이란 것이
납득이 되시나요? 원초와의 충동은 말 그대로 본능입니다.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위협적인 감정이죠. 우리의 자아는 애인을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의 원초와는 섹스, 쾌락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초와의 충동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자아는 그 충격과 공포를 어떻게든 처리하려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충동에서 눈을 돌리려고 하지만 독특하게도 그 충동을 최대한 바라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지화라는 방법이죠. 가령 제가 어떤 기업의 공채에서 불합격했다고 쳐보죠. 다른 사람들은 그 아픔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 뛰쳐나가 공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누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걷어찰 수도 있겠죠. 아니면 면접관을 죽여버릴지 누가 합니까? 하지만 주지화가 잘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업이 저를 뽑지 않을 이유를 생각하죠. 최근 바이러스 때문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내 학점도 아마 문제가 되었을 것이며 지금 경영학과를 나온 인재는 아마 충분히 많았을 거야. 공채에서 탈락한 아픔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최대한 이성의 영역에서 지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내 자아가 납득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지화를 참 잘한다고 풀배터리 심리검사에서도 나올 정도였다고요. 물론 그 결과로 양가 감정을 동시에 받아들여 조울증으로까지 발전했으니 여러분은 적당히 쓰세요. 자기 파괴적 작품들을 보는 이유는 저는 이 주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왜 실패했는지, 나는 왜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것인지 M생 도설 작품들에서는 이성적인 답을 내려주죠. 당신이 운동을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당신이 꾸미지 않아서, 저축을 안 해서. 우리는 M생 도설형 작품들이 내려주는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납득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내부에 끌어오르는 충동을 억제하거나 그 충동이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견 씁쓸한 즐거움이긴 하지만요. 꿈의 선고의 주인공 역시 주지화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호빗, 탈모, 고졸, 무지, 씹덕이라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 꿈의 선고를 소개드린 것입니다. 이 주지화를 하는 것 역시도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니란 것을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작품의 재판관들이나 관중들이 주인공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깟 주지화가 아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즉 승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M생 도살 작품들의 유행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했던 마초이즘, 자기파괴, 주지화에 있어요.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 잠깐 나온 이야기처럼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모습이 저렇구나, 더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즉 M생 도살 작품들을 타산지석처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작품들을 보고 바뀌지 않고 단순히 욕구를 조절하는 즐거움만 얻어가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내죠. 이런 작품들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 스스로를 바꾸어냅니다. 원초와의 충동을 바꾸어 사회에 받아들여진 모습으로 가꾸는 것. 가령 성욕의 충동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풀고 폭력적인 가학심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승화입니다. 꿈의 선고에서 미래에 나와 과거에 남 주인공이 끊임없이 승화를 요구하지만 그는 주지화의 즐거움에만 머물러 아무 행동을 하지 않죠.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서 드물게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즐거움에만 안주하지 말고 원초적인 욕망을 승화시켜보자는 얘기죠. 우리 내부에는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공포가 잠들어 있어요. 그 공포를 헤집어 놓는 즐거움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그것 이상의 해결책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보고도 계속 유튜브를 볼 생각은 아니죠? 참고로 저는 이 영상 편집 끝나면 게임하러 갈 겁니다. 진짜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